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하나미즈키라는 일본 브랜드의 백도 루이보스예요. 사실은 이 차를 구입한 지 꽤 되었고 이미 상미 기한도 지났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네, 지났어요. 그리고 이 차가 처음 일본이 아주 가양을 잘하는데요. 가양을 잘하는 나라로 하자면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일본이 있는데, 프랑스와 일본의 가양은 스타일이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프랑스 가양은 이것저것 섞어서 조화로운 어떤 좋은 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일본 가양은 최대한 어떤 향을 구현해내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양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포도, 백도, 딸기 등의 어떤 과일 가양들, 그리고 또 꽃이나 어떤 정말 다양해요. 밤, 뭐 이런 견과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차들 중에서 백도도 약간 그 싱그럽고 이런 독특한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가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향이 지금 사실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마른 찻잎에서 느낄 수 있는 가양들이 향이 확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고른 이유는 마지막 남은 양을 털어 마시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루이보스라는 차를 약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예요. 루이보스는 주 산지가 아프리카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듯이 레드티라고 불립니다. 이 루이보스는 특유의 향이 있어요. 대체로 그린 루이보스와 레드 루이보스로 나뉩니다. 찻잎이 초록색인 게 당연히 그린이고요. 찻잎이 빨간색인 게 레드 루이보스예요. 근데 두 개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상세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잊어먹었어요. 네, 이것도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루이보스 특유의 약간 쿰쿰한 향이 있거든요. 근데 가양을 잘 하면, 어떤 것과 잘 맞는 블렌딩을 만나면 그 향이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루이보스는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밤에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이보스 블렌딩은 따로 있는데요. 그 차는 지금 없습니다. 살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미루고 있는데, 올해는 한번 구입해서 편안하게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루이보스를 소개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티필터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티필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찻잎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재생분해가 되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생분해되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는 외국에서만 많이 판매하던 것이 3, 4년 전부터는 국내에서 다양하게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 부분이 막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조리개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더 간편해졌죠. 가격은 조금 더 비싸졌는데,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는 티백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티백은 5g씩 찻잎을 넣고 우릴 수도 없고, 그렇게 용량을 줄이고 늘릴 수 없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입차와 티백을 따로 소진해야 되니까 약간
종류의 다양성 면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T 필터와 루이보스를 함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루이보스 찻잎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침처럼 자꾸 자라요. 그래서 걸름망으로 잘 걸러지지 않고요. 걸름망으로 걸러진다, 촘촘한 걸름망, 이중 스트레이너 뭐 이런 것들로 걸러진다고 해도 걸름망 사이에 잘 끼어서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애들, 이런 것들이나 아주 찻잎이 잘게 되어 있는 애들의 경우는 T 필터를 사용하면 훨씬 더 세척이나 관리가 편안합니다. 지금 5g을 계량해 두었고요. 루이보스 5g은 부피 면에서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양이에요. 이렇게 루이보스 5g을 미리 계량해 둔 루이보스 5g을 티필터에 넣고 이렇게 조여주면 간단한 티백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냥 편하게 뭐 머그 같은데 우리셔도 되고요. 저는 미리 예원해둔 티포트에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도 뭐 정해진 어떤 우림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말을 잘 안 듣는 녀석이므로 제 멋대로 우리겠습니다. 미리 타이머를 준비해 놨는데 이게 지금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가는 티포트거든요. 거기에 5g의 찻잎을 넣고 3분만 우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복숭아 향은 이제 안 나겠죠 아마. 향미도 진할 만큼 보관한 지 오래되었고 아주 신경 써서 보관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양차들은 너무 오래 가면 향이 빠지는데 저는 살짝 그렇게 빠진 향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가양이 아직 향이 강하게 남아있을 때의 향이 저에겐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조금 향이 빠지고 그러면 오히려 차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착각일 수도 있고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름 예쁜 찻잔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찻잔도 선물 받은 것이고요. 이 깔려있는 티 매트도 선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모래시계도 선물 받은, 네, 제가 좀 인기가 많진 않지만 좋은 분들과 친분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모래시계를 보면서 고작 3분을 기다린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3분을 못 참지? 고작 3분을 사실 지나고 나면 3분은 잘 흔적도 남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기억에도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잠깐 3분, 물이 끓는 뭐 5분, 차가 우려지는 3분, 차가 식는 30초 이런 것들을 기다리기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 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쁜 모래시계를 구입하시면 시간이 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살짝 볼까요? 네, 제가 알던 백도 루이보스의 색과 비슷하게 우러났군요. 자, 일단 잔을 살짝 옮기고 예쁜 모래시계의 색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자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아예 아까 찻잎이 들어있던 데다가 따로 티백을 빼놨다가 다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꼼수를 써서 이렇게 살짝 눌러둡니다. 찬물이 닿지는 않게. 그러면 설거지할 게 하나 줄어서 좋습니다. 색이 예쁘죠? 제가 홍차를 마시면서 잔이나 다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찻잔을 많이 사기 어려운데 예쁜 잔이 갖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 도일리도 선물 받은 건데요. 지금 원래 약간 인디 핑크색이었는데 찬물이 들어서 약간 갈색빛이 돌게 되었는데, 이런 뜨개로 도일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일리는 다양한 색깔, 다양한 패턴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동안 찻잔을 많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대체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 뒤로는 하나씩 슬금슬금 찻잔을 구입하고 티포트들을 구입하면서 늘려가다가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저는 다행히 책과 차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허용하는 것은 책과 차, 그리고 나머지들은 개체수 조절. 약간 나쁜 짓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개체수 조절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집의 공간에는 제한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집이 좀 더 크고 뭔가 근사하게 진열해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그렇지 못해서 조절을 해가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 몇 개만 남겨두고 사용 중입니다. 이제 맛을 좀 볼까요? 식었겠죠? 확실히 그 특유의 백도 향이나 향이 확 나진 않아요. 이 차가 원래도 백도 맛이 나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백도 조각을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조각이 들어있다고 한 것도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찻잎에서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차를 처음 마실 때가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 세상에, 막 이런 호들갑 떨게 되는 향이 나요. 너무 풋풋하고 싱그러운 백도는 딱딱하고 향이 확 황도처럼 막 농밀한 향이라기보다는 은근한 단향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향이 많이 빠졌어도 약간의 단맛과 단향이 있습니다. 가양 기술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향이 빠진 쪽이 오히려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루이보스 특유의 쿰쿰함도 거의 없거든요. 아주 마시기 편하고 은근한 단맛이 남아있는 루이보스 차가 되었구나. 방치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필터가 찬물에 닿지 않게 두었기 때문에 차가 더 진해지진 않았죠? 조금 남았으니 한 번 더 마시고. 오늘 함께 할 책은 다와다 요코의 용의자의 야간 열차입니다. 이 책을 사실은 지금 읽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제 밤에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근데 이 다와다 요코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독특한, 도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이주하고, 그리고 그때 독일로 이주하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주를 했대요. 지금하고는 또 다를 텐데요. 그 횡단 열차를 타고 간 경험이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총 13바퀴, 13번째 바퀴. 첫 번째 바퀴부터 13번째 바퀴까지의 이야기예요. 13가지 이야기. 읽다 보면 등장인물은, 주인공은 동일하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그 정도 인상 정도만이지 확실하게 이름이 등장하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성격이 다르게도 느껴지고요. 읽었는데 되게 독특한 인상을 받았어요. 작가의 글에서 어느 정도 국적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프랑스풍, 일본풍, 영국풍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글 속에 어느 정도 녹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주 적었어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유럽 동화 같은 기이한 느낌도 있고, 유럽 판타지 동화, 판타지스러운 동화들, 이런 게 있는 느낌도 있고, 그냥 아주 현대소설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이 뒤엉켜 있는데, 그것이 야간 열차라는 한 가지 어떤 소재로 묶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차를 타고 가면서 느낀 이야기예요. 쓴 이야기처럼 들려요. 제목이 용의자의 야간 열차잖아요. 왜 용의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세 번째 바퀴에서 더더욱 용의자의 야간 열차라는 이것 때문에 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표시해둔 부분을 조금 이따 천천히 읽기로 하죠. 문장도 생각보다 재밌으면서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날아든 만남의 기미는 사정없이 꺾이고 짓밟혔다. 그들은 대기 시간 중 한때의 사랑을 시작하고 황홀감에 젖어 언제까지고 버스가 오지 않길 바라고 있건만
당신은 그런 도취를 함께 나눌 수가 없다. 배는 뱃사공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기면 그만이련 말. 당신은 시각표 끄트머리에 자신의 일정표를 덧붙이며 모처럼의 중단을 뛰어넘어 조급히 미래로 내달리려 한다. 야간 열차가 배경이다 보니 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당신은 열차에 올라타자마자 담요로 탐욕스럽게 몸을 휘감았다. 절반으로 토막난 잠을 이 차량에서 사들였다. 새벽 4시에는 따뜻한 잠자리와 이별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괴로운 상황을 피하려고 늘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시간에 맞추려 애를 썼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당신은 밤을 절단당하는 게 끔찍히 싫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운명을 눈앞에 맞고 보니 신선함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열차는 어느새 달리고 있었다. 얕은 잠의 표면을 미끄러져 갔다. 시점이 약간 독특하기도 하죠. 주인공을 당신이라고 지칭하거든요. 인칭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대단한 녀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초조함은 없었다.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지, 목적지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조차 상상할 수 없었고,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특히 여름방학에는 끝도 없이 차고 넘치는 액체 상태의 시간 속을 떠다니며 이유도 없이 다른 나라를 방황하면서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한 느낌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서 좀 뭔가 어떤 상상에 혹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꿈꾼다면 여행에 동반시켜도 좋을 만한 얇은 두께 네, 함께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히 이런 겨울 여행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그람을 넣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려볼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정말 한 잔 분량만 우릴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만큼만 티백을 충분히 잠기게 한 다음에 물은 반만 넣고 동일하게 3분을 우려서 마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문단. 자는 동안에는 우린 모두 혼자잖아요. 꿈속에는 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출발지에 남겨진 사람도,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애당초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보세요. 땅의 이름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침대 밑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발밑에서 땅을 빼앗기는 속도가. 아무도 내릴 필요 없어요. 모두 여기 있으면서 여기 없는 채로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약간 그런 어떤 환상적인 거라든지 몽상, 망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이한 일을 당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근데 묘하게 어떤 현실에 대한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주 동떨어진 망상의 세계가 아닌 분명한 현실, 그 속에 있는 백일몽. 백일몽이라기에는 야간 열차니까 좀 안 어울릴까요? 그래서 짧은 이야기고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 다와다 요코나 가즈오 이시구로나 일본인이면서 일본인이 아는 사람들, 이렇게 이중 국적자라든지 아니면 이민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글은 묘하게 약간 떠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흘러가는 인상.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이력과 글의 분위기가 어쩐지 독특한 인상, 그런 거 말이죠. 자, 분이 지났고 볼까요? 무너졌을까요? 약간 몇 개도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은 예쁜 다구를 쓰면 안 돼요. 그저 튼튼한 게 최고죠. 하지만 어쩝니까? 마음속에 누구나 약간 화사하고 예쁜 것들을 꿈꾸는 면이 있잖아요. 사실 백도와 어울리는 소설은 따로 있지만 그 소설은 가지고 나올 수가 없네요.
오늘도 이렇게 꿀꺽꿀꺽 차를 마셨습니다. 방학 중에는 특히나 몹시 지나치게 한가로운면서도 어쩐지 마음은 바쁜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잠깐 한낮 혹은 흰 새벽 혹은 까만 밤에 편안한 차와 함께 숨을 돌리는 것은 하루에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차와 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